차고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한 부르시를 표의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게 차고예요. 그런데 차고가 되면 그 결과는 뭡니까? 차고를 하면 어떤 상태가 된다?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되죠.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지소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지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먼저 그 차고가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차고를 이유로 지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그 지소는 절대 상대, 상대적 지소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갈까? 선의 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공식이죠. 이렇게 쭉 기초를 잡고 보시면 돼요. 중용의 차고가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109조 종문을 보니까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데에는 지소할 수 있다. 끊고. 요 가지는 뭐예요? 원칙이죠.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으면 지소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러나부터가 뭐랬죠? 단서, 예죠. 지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소할 수 있다로 끝났으니까, 그러나 다음에는 뭐로 끝나야 될까? 지소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겠죠? 그럼 어떨 때는 지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지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면 지소를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합치면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지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지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을 보니까 전항의 지소는 절대 상대, 상대적 지소니까 선의 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로 내려서 중요 부분이 차고하고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나와 있죠. 요거는 저번에 우리가 공장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공장 팔래. 갑이 토지를 팔려고 내놨고 어디 그 땅을 사서 공장을 지을 생각이죠. 그래서 3월 1일 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을 지급하고 5월 1일 날 등기를 넘겨받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공장 신축 허가를 청구하니까 그 땅은 농사는 지어도 공장은 못 짓는다. 불화침이 떨어진 거예요. 공장을 못 짓는다. 그럼 어리 입장에서는 차고에 빠진 거예요. 공장을 못 짓는 땅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걸로 나도 모르고 산 거 아니야. 현실과 실질이 다르다는 것을 나도 모르고 했다고. 차고에 빠진 땅이 필요 없게 돼 있죠. 갑을 찾아가겠네. 가서 뭘 했을까?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공장을 못 짓게 됐으니까 이 매매를 좀 취소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지소를 하고 싶어, 싫어. 지소를 당하면 땅은 돌려받겠지만 이 돈을 돌려줘야 돼. 근데 돈이 급해서 땅을 파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냐고. 벌써 다 써버리고 없지. 그럼 지소를 당하면 갑은 빚을 내서라도 돌려줘야 되니까 이 사람 지소를 하기 싫을 거예요. 이 사람 지소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해가 일치된다, 충돌된다. 이해관계 충돌을 발생한 거죠. 그런데 갑이 말을 들어, 안 들어? 말을 안 듣니까 어떻게 하지? 소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 소를 제기한 사람 이름이 뭐지? 원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은 피고, 이러면 되겠네. 일단 사람 이름부터 정의를 잘 하시고.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뭐라고 주장할까? 판사님, 요 매매 계약에서 공장을 못 짓는 그 사실은 어떤다?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라고 을이 주장할 거 아니야. 그럼 판사가 뭐랄까? 네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을 해라 하겠죠? 그럼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 그럼 뭘 입증해야 될까? 세 가지를 입증하면 된다, 있죠? 먼저 주관적 중요성. 이 주관적 중요성이라는 것은 공장을 못 짓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공장을 못 짓는 걸 알았다면 그 땅을 샀다, 안 샀다? 안 샀을 정도로 그 토지 매매 계약에서 공장을 못 짓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객관적. 객관적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말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다른 일반인의 입장에 섰더라도 공장을 못 짓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땅을 샀다, 안 샀다? 안 샀을 정도로 공장을 못 짓는 그 사실이 내가 봐도 중요하고 남이 봐도 중요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장을 못 짓면 나에게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지소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거꾸로 지소를 함으로써 얻을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된다. 지소를 안 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뒤집으면 지소를 하면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소를 함으로써 얻을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입증을 하면 그것이 뭐다?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이 되고,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이 되면 을은 뭘 할 수 있다?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요 가지가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끊었죠?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 이제 단수다, 그지? 그러나. 근데 을은 이제 취소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나 갑은 취소를 하고 싶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갑이 취소하려고 하면, 을이 취소하려고 하면 갑은 왜 취소를 막아야 되겠죠? 그럼 취소를 막고 싶은 사람이 그러나를 입증하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취소를 막을 수 있을까? 중대한 가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취소를 막고 싶은 갑이 중대한 가실을 입증하면 되겠죠. 그래서 갑이 소송에서 이제 뭐라 항변할까? 판사님, 을이 중요 부분이 착오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으니까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런데 을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을은 뭐가 있다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라고 이제 갑이 주장하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난 취소 못 해줍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주장한 자기가 뭐예요? 입증을 했죠. 그래서 입증을 했다는 것은 갑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소를 막았고, 취소를 못하게 막았고, 입증을 못했다는 것은 갑이 소송에 졌다는 뜻이죠. 졌으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취소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취소를 당하면 이제 뒤처리 어떻게 할까? 이행지인이라면 이행할 필요, 취소를 당하면 어떻게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이행지인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따라 붙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은 무슨 말이냐? 중대한 과실은 그 의미가 현저한 부주의, 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뜻이죠. 현저한 부주의, 뭐 휘발 탱크 옆에서 담배 피워서 불이 났다든지, 막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다든지, 이렇게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입증한다? 피고가 입증을 해야 된다. 자, 사람 이름 한번 바꿔봅시다.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을. 을의 이름이 뭐지? 원고, 또 착오자, 또 표의자, 또 지소를 하려는 자, 법률관계를 해소하려는 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면 되죠. 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지? 피고. 소를 제기당했으니까 상대방. 지소를 막으려는 자, 법률관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는 자.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따라가야 돼. 막 다양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미국 공부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 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 뭐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 싶었는데 시험을 치면 또 점수가 안 나와. 왜? 표현을 다 바꿔버리거든.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또 다르게 바꿔버리니까 못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 잘 알아듣다가 갑자기 아빠라는 거, 이 아빠는 뭐지? 이래 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놈이나 같은 거야. 엄마나 어머니나 뭐. 할매나 할머니나 뭐 다르게 있냐고. 같은 것이. 표현을 달리 하더라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방금 일본에 중요 부분이 차고 있으면 줄을 딱 쳐서 취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 표의자가 뭘 입증해야 될까?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 되겠죠. 그 다음 방금 2번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입증 책임 누가 진다? 상대방. 자,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될까?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될까?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없다는 걸 입증하면 지가 소송이 지는 거예요. 지가 진리를 할 리가 없지. 그런 거에 없다는 걸 입증. 있다는 걸 입증이지.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은 지금 볼 필요 없고. 방가로 3번도 이런 거야. 가만 보니까 착오는 나쁜 거야, 안 나쁜 거야? 자, 그림을 한번 봐봐라. 이 착오가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지. 실질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나도 알아서 몰랐어. 나도 모르고 한 거야. 나도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는 용인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착오로 있더라도 이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소가 돼가지고 이제 을은 땅을 돌려주고 갑은 돈을 돌려줘야지. 근데 갑이 지소를 당해가지고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 상당히 손해 발생할 수 있죠. 지금 돈이 있어 없어? 땅 팔자마자 돈 다 쓰겠지. 급해가지고 이제 땅을 파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지소가 되면 돈을 은행 가서 빚을 내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돌려주는 과정에서 갑한테는 뭐가 생겨? 이자 상당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을에게
착오를 문제 삼아가지고, 착오도 이 약간의 부주의 아닌가 봐요. 그 부주의를 문제 삼아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건데, 착오는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쁜 건 아니라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본 수업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 넘어서 110조 사기 강박이 나와 있죠. 사기 강박. 요거는 1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1항은 뭐냐면 상대방 사기예요. 사기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거든. 그래서 언제나 취소입니다. 2항이 중요합니다. 2항. 상대방 있는 줄치고 쭉 가서 제3자가 사기 줄치고. 자, D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될까? 제3자가 사기를 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다? 그 밑에 줄을 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까지 줄치고 그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은 똑같은 겁니다. 사기로 인한 취소는 절대 상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됐죠? 그 밑에 법정 가실은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존속의 일수 그거는 꺼버리세요. 쭉 제압버리고 안 들어갈 게 들어갔다. 놓은 김에 법정 가실이 무슨 말인가 알고 나가고 가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천년 가실이 있고 법정 가실이 있습니다. 가실 반대말은 뭐냐면 원물이에요. 원물. 이 원물로부터 파생된 것이 뭡니까? 가실입니다. 근데 가실은 천년 가실이 있고 법정 가실이 있다고. 천년 가실은 용도에 따라서 산출된 물건, 법정상 표현이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산출되는 물건. 자, 가장 쉬운 예로 종돈이 뭔지 알아요? 시돼지. 오, 잘하네. 근데 시돼지를 다 알아. 종자돼지 아닌 종자돼지. 시돼지. 종돈 비싸요. 종돈은 뭐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덩치가 산더미만 하네. 예. 읽을 때 잘 읽어야 된다. 돼지 새끼 이름 뭐야? 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돼. 새끼 돼지 이렇게 해야 돼. 새끼 돼지 이러면 귀엽고 돼지 새끼가 뭐야? 아니 욕이라니까. 우리나라 한국말이 어감이 참 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달라나니까. 돼지 새끼 이러면 안 돼. 새끼 돼지 이렇게 해야 돼. 어미 돼지가 놓은 새끼 돼지가 뭐야? 천년가실이요. 어미 돼지 용도가 뭡니까? 새끼를 빼는데 용도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고로부터 놓은 새끼가 천년가실. 사과나무를 왜 심죠? 사과를 달라고.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원물이고 사과는 천년가실이고 젖소를 왜 키워죠? 우유 잘라고. 그러니까 젖소는 원물이고 그것을 놓은 생산된 우유는 뭐야? 천년가실이고 그게 천년가실이에요. 용도에 따라서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가실은 무슨 말이냐면 빌려주고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빌려주고 받는 거. 돈 1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1,000만 원 받기로 했다. 1억이 뭐지? 원물. 원물을 우리가 돈은 또 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물이나 원금이 같은 말이지. 이자는 뭐야? 법정가실. 주택을 빌려주고 매월 50만 원씩 임대료를 받는다. 주택은 뭐야? 원물. 임대료 50만 원은 법정가실. 되겠죠? 법정가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사기강박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3자 사기를 지금 본 거예요. 3자 사기. 근데 사기는 구조가 요 세 개는 지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기강박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 근데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이런 뜻이거든. 자, 이렇게 볼까? 당사자가 의사를 결정할 때는 남의 간섭을 받아야 될까 자유롭게 해야 될까? 항상 의사결정할 때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그게 정상이고요. 근데 지금 이 자유가 아니야. 외부적으로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해가지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 결정 자체가 자유롭지 못한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없다. 여기 이제 하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가능이다. 이게 이제 사기관법의 기본 구조예요. 근데 이제 저번에 우리가 3자 사기를 한번 봤다, 그지? 3자 사기. 상대방 사기는 뭐 언제나 취소니까 크지, 뭐 볼 필요가 없고요. 3자 사기. 무슨 생각이 날까? 그 시계 이야기 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좋은 시계 3천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A가 그 시계를 먹을 목적으로 기망을 하기를 내가 시계를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사람인데 그 구경 좀 합시다 해서 시계를 보여주니까 요거는 잘 만들어진 가짜로서 한 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야. 갑이 속였죠. 속였다를 말하지 3천만 원짜리 시계를 30만 원으로 착각을 해서 오인을 하게 됐다. 그리고 나중에 어리 우연히 3월 1일 날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시계를 파시죠. 이렇게 청약을 했고 갑은 30만 원 알고 있는 상태에서 100만 원 준다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그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서 3월 1일 날 시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는 100만 원을 받고 시계를 넘겼다. 넘겨준 거예요. 근데 갑이 한 2달 지난 뒤에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 취소를 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취소를 해야 100만 원 돌려줘 버리고 3천만 원짜리 시계를 대받아올 거 아니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기는 누가 쳤어요? A가 쳤어. 지금 주인공이 누구지? 주인공을 놓치면 안 돼. 주인공이 지금 갑이야.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주인공이야. 내가 사기를 당했다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요 뒤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사기에 대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야. 여러분, 갑의 입장이 돼가 보는 거야. 근데 갑은 을과 맺은 계약을 취소는 하고 싶은데 정작 사기친 사람은 을이다, A다. 제3자 A가 사기를 쳤지. 계약의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게 아니란 말이지.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 이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하면 돼. 그게 1항이야, 아까 말한 대로. 그 110조 1항이 상대방 사기거든. 그건 언제나 취소해요.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2항이 이제 3자 사기인데 사기친 사람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이 따로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을은 나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을을 보호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을은 복이 많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A가 지금 작업을 다 해놨는데 우연히 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작업 다 해놓은 걸 지금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 많은 사람이지. 따라서 이 계약은 취소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갑은 꼭 취소를 하고 싶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을이 나쁘다는 걸 증명을 해라, 이 뜻이야. 그래서 갑이 매매를 할 당시에 상대방 을이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A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3천만 원짜리 시계를 30만 원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 을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취소를 하고 싶은 갑이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해내면 을도 뭐예요? 남의 불행을 악용한 사람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고 이 계약을 막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 그것이 아까 줄친 부분이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할 때 거나는 무슨 말이었죠 아까? 또는이야. 알아도 취소할 수 있고 알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고 둘 중 한 개 있으면 돼.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좀 조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망을 봤다 질문에 기망. 기망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했죠? 자, 먼저 기망의 개념이 뭐예요? 기망. 벌써 어디 나라가 별로 없는가 봐. 우리는 목표가 기억력이 며칠 가기를 원합니까? 이틀. 그거는 기억하고 있네. 우리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틀만 정확한 기억력이 유지되기를 바랄 뿐이죠. 이틀만 정확한 기억력이 유지되면 그냥 시험 합격한다. 하루 전날 1차, 그 전날 2차. 1차만 하는 사람들은 뭐야? 기억력 하루만 있으면 돼. 하루만 기억하면 돼. 그 전날 1차 딱 오전에 개론, 오후에 민법, 그 다음날 시험 딱 치면 되니까. 정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딱 시험 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기억력은 이틀. 그 다음에 공부할 양은 줄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목표가 여기 있는 거야.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내가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시험 치기 한 달을 또 쪼개. 3주,
1주 쪼개가지고 1주에 뭐가 할 거냐, 3주에 뭐가 할 거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틀 동안 뭘 할 거냐 이래가지고 한 달 내에 3바퀴를 돌리겠다 이런 생각이 돼. 그러고 하면 오전에 개론, 오후에 민법을 하면 양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죽어야 돼요. 시험 치기 전날 10시간을 공부한다 칩시다. 그러면 개론 5시간, 민법 5시간. 5시간만 다 끝내줘야 되거든. 5시간 그거요, 금방 가버립니다. 정신이 딱 집중되어 있으면 뭐 5시간 정도는 눈 딱 뜨면 그냥 5시간이야. 그러니까 금방 간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양을 압축을 해야 돼. 압축해가지고 줄여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요거 하고 기억력이 다 유지되면 편안하게 시험 치겠죠. 이틀은 기억을 했다, 그죠? 이틀은 기억을 했다. 자, 기망이 무슨 말이고? 전에 우리가 이래 이야기했다, 아이가. 노망 이야기 해줬죠, 예? 네, 노망이 뭐예요? 왜 잊어버렸노? 이야기이지, 왜? 항상 머릿속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게 모든 법 체계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주체가 누구냐? 주체. 객체가 뭐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뭐야? 이 행위죠, 그죠?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냐? 그게 시험 아닙니까? 효과는 당연한 거예요. 유효, 무효, 지속하는. 근데 유효는 또 시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효하면 지속하는이야. 그래서 무효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럼 무효 지속가 된다면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험이야,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할 때 항상 여러분 뭐부터 봐? 그냥 요걸 하는 거야. 성질이 지급한지 그냥. 뭘 했노? 이래 하는 거야. 이래.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야. 누가 했냐? 무엇을 했냐? 어떻게 했냐? 이걸 봐야 되겠지? 자, 다시 봐. 노망이 무슨 말이에요? 노가 뭐지? 늙어서 망은 뭐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 노망. 노자 빼고 기자로 바꾸고. 기망은 무슨 말?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기망이다. 이렇게 답해 주면 되지. 기망할 때 기가 무슨 말이고, 기가? 이 기란 말이 속인다 이런 뜻이거든. 사기할 때 기자죠. 그죠? 속인다. 사람을 속여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걸 말한다. 기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념부터 잡고. 그 다음에 이 기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 했죠? 그럼 고의는 무슨 말인고? 고의. 일부러. 또. 표현을 다양하게 해봐. 일부러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일부러 하든지, 뭐 작심하고 하든지, 혹시 의도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건 뭐가 어렵노? 근데 내가 물어보면 말이 막히죠, 그죠? 평소에는 말이 잘 하다가도 물어보면 그냥 확 막혀.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게 아주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적인 건데, 시험은 정상적인 것보다 뭘 해야 된다고? 비정상이야, 또. 그거보다 조금 나아야 된다는 되지. 2단의 고의가 필요한 거야. 1단계가 뭐지? 기망을 해서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가 1단계. 그 다음 단계. 착오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2단계. 그러니까 단순히 속이는 것은 사기다 아니다. 아니라지.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다음에 집을 팔게 해야지. 땅을 사게 해야지. 소유권을 포기하게 해야지. 그 다음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이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한 거야. 과실내는 사기는 안 돼. 그 다음에 기망행위. 기망행위가 무슨 말인고? 기망행위라면 그냥 속이는 행위 이렇게 이러면 되겠네. 속이는 행위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말로 속이든 편지를 써서 글로 속이든 행동으로 속이든 심지어는 가만히 있는 것도 속이는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랬죠? 뭔가를 해야 될 자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속이는 겁니다. 이거 부작위 이야기잖아. 저는 아파트 이야기 해준 거 같은데 아파트 분양하면서 분양 아파트 인근에 공동모지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하장장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럼 이건 아파트 값이 영향을 미치 안 미쳐?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에서 수분양자인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줘야 돼. 이러이러한 악조건이 있을 예정인데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고지를 해야 된다. 근데 고지를 했어 안 했어? 고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죠. 그것도 속이는 거야 안 속이는 거야? 그것도 속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방법은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기망은 위법성이 인정돼야 돼. 위법성. 거짓말하는 데에서 다 나쁜 겁니까? 저번 우리가 왜 나를 위한 거짓말은 나쁜 거야 안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남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은 나쁜 거지만, 그래서 거짓말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 나쁘다고 평가돼야 돼.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면 사기를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안 본다 했죠. 이 백화점 같이 신뢰를 전제로 하는 동네에서는 거짓말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사기 세일, 변칙 세일을 하면 그건 사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난전이나 야시장에서 가격을 속인다든지 변칙적인 세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기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데서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니다. 위법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기망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착오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1단계. 착오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맺게 된 결과가 발생했다. 2단계. 이런 식으로 2단계의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망이 제대로 되고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이 표의제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사기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대리가 나왔다, 그죠? 114조. 대리행위 나와 있네, 대리행위. 대리행위가 무슨 말이죠? 요건 잘해야 되겠다, 그죠? 당장 어제 봤네, 어제. 대리행위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답을 하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야. 말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항상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듣는 상대방이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노? 이러면 저기 간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알까 이거. 다시 봐. 대리인가 무슨 말이야? 누가? 본인이 하면 안 되고,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어떻게?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대리 행위를 한다 이러면 되지.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 행위를 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이때 이제 그래놓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걸 뭐라 하지? 해명이라 한다. 본인 이름을 왜 드러내지? 대리인이 한 효과를,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효과를 누구한테? 본인한테로 기속시키는 목적으로 해명을 한다. 이렇게 한 개 한 개 짚어나가면 되잖아. 그럼 그게 공부지, 그게. 다시 봐. 114조 1항을 봅니다. 누가? 대리인이 돼 있네. 대리에서는 행위 주체가 누굽니까?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긍하면 대리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이랬잖아.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위한 것임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그게 대리행위죠. 그 대리행위. 그 의사표시가 대리행위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리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어디로 간다?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때 있죠. 이때 이 포인트가 뭐야? 본인을 위한 것임. 이게 다, 그죠? 본인을 위한 것임. 위에다가 현명 이렇게 딱 적고.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현명을 했다는 뜻이죠. 본인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드러냈다. 드러냈다. 자, 현명의 목적은 있다.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목적이다. 이랬죠.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 밑에 이제 법전 해설을 보면 방금 1번에 대리행위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현명을 해야 되고, 본인 이름을 상대방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고,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 뭐 갑, 대리인, 을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갑의 존재를 상대방 배행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제주도한 게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수권시에 봐도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현명이 됐다 안 됐다. 위임장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이미 알아들었죠. 아, 을이 갑의 대신, 갑 대신 땅 팔러 왔구나. 그래도 현명이 된 거예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현명을 하면 효과는 어디로 간다? 직접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 방거로 이번은 뭐 사적 자치 확장은 임의대리고 보충은 법정대리고. 확장. 임의대리는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왜 대리권을 줬을까?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먹으려 하는 거야. 그 다음 법정 대리는 본인이 혼자서 행위를 해야 못해. 미성인자와 같이 능력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그 본인의 부족한 능력을 어떻게 한다? 보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충하는 방법은 행위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동의를 해주면 보충이 되고, 행위를 한 후에는 추인을 하면 또 보충이 되겠죠. 그래서 완벽한 행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115조. 대리인이 행위를 할 때는 항상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 줄치고, 그 법전에다 줄을 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의 존재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위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그래서 대리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그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러나야 그러이고야. 그러나 됐으니까 대리인을 위한 걸로 보는데 그 뒤에 그러나 뒤에는 뭐가 나야 될까? 어떻다 하면 또 대리인을 위한 걸로 안 보고 본인을 위한 걸로 본다 말이지. 그럼 어떨 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줄치고, 이때는 해명을 하지 않더라도 전조 1항을 적용한다. 전조 1항이 뭐냐면 본인이 효과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본다. 해명을 하지 않으면 지금 머릿속에 대리는 구조가 잡혀 있죠. 예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가 봐. 대리가 이거 아니야, 대리가. 가비열에게 100분의 땅을 좀 팔아주세요 부탁을 했죠. 어머니에게 뭐가 생겼어요? 이미 대리권이 생겼죠. 근데 이 대리권은 권리다, 권한이다. 권한이죠. 그래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대리인이고,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본인이고,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이 생겼으니까 땅을 팔러 나섰고, 상대를 만나가지고 갑의 땅을 1억 5천에 사시겠습니까? 청약을 하는 것은 능동대리. 상대방이 1억 5천에 갑의 땅을 1억 5천에 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의사표시를 하면 대리인이 그걸 받는 것은 뭐야? 수동대리. 이렇게 해서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어. 이 뭐야? 대리인이 아니야,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했다. 그 법률 행위를 말한다? 대리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리행위를 할 때는 항상 누구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드러낸다, 그지? 대리행위다. 그리고 본인 이름을 드러낸다는 뭐래요? 현명을 한다. 이렇게. 현명하는 목적은 그 계약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효과를 본인의 행위로 기속시킬 목적이다. 이게 대리의 기본 구조 아닌가? 여기 머릿속에 이 구조가 딱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을 하면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인식했으니까 본인한테 효과가 가고, 해명을 안 하면 상대방은 본인의 존재를 모르고 당연히 계약을 할 때 을을 당사자라 알고 계약을 맺겠죠. 그러니까 그 계약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 스스로 책임져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본인의 존재를 인식을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뭐야? 해명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본인한테 효과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게 이제 예외야, 이거 예외.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방가로 1번 해명주의. 대리인이 행위를 하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줄을 쳐. 해명을 하는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이 뭐라고? 본인에게 효과 기속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면 틀려. 본인을 위한다는 의미는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시킬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수동대리 줄치고, 수동대리. 능동대리는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는 거죠. 그러면 현명을 누가 할 것인가? 요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 입에서 갑의 이름이 나오는가를 보면 되겠죠. 능동대리는 누구 입에서 갑의 이름이 나왔지? 대리인 입에서.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해명을 한다 이러면 되지. 아까 대리인이 그랬잖아. 갑의 땅을 1억 5천에 사시겠습니까? 갑의 이름은 을의 입에서 갑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해명하고, 자, 수동대리는 누구 입에서?
상대방 입에서 갑의 이름이 나왔죠. 그럼 상대방이 뭐라 했습니까? 갑의 땅을 사겠습니다 하니까 을은 그냥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의 이름이 뱅의 입에서 나왔죠. 상대방.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해명을 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해명은 무슨 대리? 능동 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수동 대리는 대리인의 해명이 적용된다 안 된다. 대리인의 해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능동 대리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동 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심을 표시해야 함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반대로 표현하면 그러면 대리인의 해명은 어디에만 적용된다고? 능동 대리만 적용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해명한다는 걸 뒤집으면 대리인은 능동 대리만 해명하지 수동 대리는 대리인이 해명할 필요 없다. 대리인의 해명주의는 능동 대리만 적용된다. 자, 반가로 2번. 해명을 하지 않고 한 대리 행위를 했다면 그 효과는 본인한테로 간다 안 간다? 안 가고 대리인 자신에게 기속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속에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명을 했으니까 대부분 당연히 갑의 존재를 모를 것이고 그 날짜가 되면 을보고 책임질 하겠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을이 하는 말이 내가 3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을 실수로 빠뜨렸으니까 이거는 착오다. 따라서 이 계약을 취소합시다.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걸 이제 누가 피해를 봐? 상대방이 피해를 보죠. 지가 착오했다 해서 책임 못 지겠다 이러면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그 가로 속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착오, 하살표, 지소, X 이렇게 돼 있죠? 착오했다 해서 지소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해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해명된 것과 똑같이 본다 있죠? 그 다음에 4번 수동 대리는 해명주의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대리인의 해명주의는 수동 대리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에만 적용된다고? 능동 대리만 적용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를 봅니다. 대리행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붙여서 봅시다.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 그리고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대리 행위가 무슨 말이냐. 대리 행위가 무슨 말이지? 풀어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 행위 이러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행위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야. 대리인이 하는 법률 행위 이러면 돼. 법률 행위. 법률 행위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뭐랬죠? 복습 안 했는가 봐요. 의사표시. 오늘 뭐 얼굴 다 괜찮다. 어이가 잘 잤는가 봐요. 잠 잘해요? 잘해야지 뭐 무시라고 그지? 지금부터 잠이 안 오면 안 된다. 지금 잠 푹푹 자고. 난주 잠 못 들 날이 많이 올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런데 내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이 뭡니까? 걱정이에요. 걱정을 하는 데서 뭐가 달라집니까?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됩니까? 걱정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만 해도 되죠? 그게 인간이니까 끌어오르는 걱정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바꾸면 되겠네. 바꿔. 걱정을 한 데서 달라지는 건 없다. 그냥 편하게 살자. 그리고 크게 봐, 크게. 크게. 내가 태어나서 죽는 요 생존 기간 동안에 그 하나의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봐. 그럼 아무 의미도 없어. 별 의미도 없어. 그럼 위안을 하는 거지. 뭐라고? 시간이 가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할 것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중개사 공부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리고 전체 인생에서 중개사가 뭐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것도 아니야. 뭐 중개사가 뭐 내 인생을 흔들 것 같이 보이지만 난 지나고 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중개사 공부도 하고 또 중개사가 되면 또 영업도 하고 그래 하다가 또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공평한 게 뭡니까? 태어날 때는 공평하지 않게 태어났을지라도 죽을 때는 공평하게 죽습니다. 아주 공평한 거야, 세상은. 그리고 누가 그러잖아요.
고통 총량제 이런 말 쓰죠, 그죠? 고통 총량제를 뒤집으면 뭐예요? 행복 총량제가 되는 거예요. 고통과 행복은 반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운명이다 이 말이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만큼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라 양이 정해져 있고, 너는 이만큼의 고통을 받고 살아라 하고 양이 정해져 있다. 이 운명론자들이 하는 말이지. 운빨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초반전에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은 늙어서 행복하고, 초반전에 행복한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고통을 겪을 날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평생 행복만으로 인생이 끝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고통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지금 고통을 겪는 것은 미래의 내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밑거름을 뿌리는구나, 밑바탕이 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맞아 안 맞아? 맞아. 항상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사냐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걱정할 것도 별로 없고,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하다가 결국은 뭐 한다고? 그럼 죽는 거야. 죽는다 생각하면요, 못할 게 없다니까. 죽는다 생각하면. 근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관념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야. 아,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왕 태어난 거 보람 있게 살다가 가자. 이러면 또 열심히 사는 거고. 이왕 죽을 거 이리 사나 저리 사나 뭐 별거 있나, 인생 별거 있나, 뭐 아무렇게나 살자. 이러면 또 막 개망나이로 사는 거고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좋겠노? 기왕 온 거 보람 있게 사는 게 좋지. 뭐 한다고 개차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남들이 욕 듣고 남한테 피해 끼치고 그래 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기왕 태어나서 어차피 흔적 없이 사라진 인생들인데 기왕에 온 거 보람 있게 뜻있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공부도 재밌다니까. 그냥 할 거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는 건 또 좋은 거고, 좋은 거지 뭐. 그렇게 다 죽어. 안 죽는 사람 없다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봐라. 그래도 데려간다니까. 가자 이러면 데려가야 돼. 따라가야 돼. 항상 관념을 바꾸고 봅시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핵심 요소, 의사표시 이런 거야. 대리인이 행위를 했는데 하자가 있다는 말이나,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그럼 대리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죠. 본인이 수권하면 대리인이 권한을 가지고서 누구하고 계약을 맺을 것인지, 상대방도 대리인이 결정하고 가격 조건도 대리인이 결정하고 다 결정권이 대리인한테 있다고. 의사결정을 대리인한테.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없는지 하는 것은 당연히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죠. 따라서 원칙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이다 하는 말,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문을 보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행위를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더란 말이지. 그럼 의사결정을 누가 했을까? 본인이 했으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누구 기준? 의사를 결정한 본인을 기준으로 하자가 있냐 없냐 표시하면 되겠죠. 하자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의사표시의 하자는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아이가. 지우지도 안 했다 지금. 비통 착사 이게 의사표시 아니야. 요 하자가 지금 말해서 착오에 빠졌냐 안 빠졌냐,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 아니야. 그게 하자 유무 판단이라니까. 통지 허위 표시를 했냐 안 했냐, 대리인 기준. 빚이냐 아니냐, 대리인 기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연습을 했죠. 자, 대리인이 상대방과 본인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의사를 결정한 대리인은 사기를 당한 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요 계약은 하자가 있다 없다?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이 사기당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럼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겠지. 그럼 이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어 없어? 하자가 있지. 그런데 하자의 정도는 딱 둘 아이가. 하자는 무효하면 지속 가능이라니까. 근데 뭐예요 이거? 그래서 첫날 그 표가 중요하다니까. 지속 가능이라고 했죠? 아니, 비통은 무효,
착사는 지소 아니야, 지소. 딱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지. 사기 이런 거 지소 가능한 거야, 지소. 그래서 하자 유무는 대리인 의견을 판단하고 그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소권이라는 법률 효과는 어디로 갈까? 효과는 본인한테 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본인이 지소권 행사하는 거야. 그럼 대리인 지소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으로부터 지소권을 다시 수권을 받아야 계약 지소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게 이제 대리인 기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6조 봅니다. 1항을 보니까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협결. 의사의 협결이 지금 뭐야? 비통착 세 가지죠. 비통착, 비진이 통정 착오까지 의사의 협결. 그 다음에 사기 강박. 그래서 비통착사가 나온 거 아니야. 또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가지도 알지 못한 것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 줄을 쳐. 그 사실의 유무는 그 사실이 무슨 사실입니까? 하자 사실이죠. 그 사실. 하자가 있다 없다. 그 유무는 누구를 기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왜? 의사를 대리인이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그런데 이 항을 보세요. 쭉 가다가 줄을 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한 때에는 줄 치고 본인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 가로 딱 묶고 포인트가 본인의 지시죠. 의사결정을 누가 했어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해서 지시하는 대로 대리인이 따랐다 이 말이거든. 따라서 이때는 하자유무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알았으면 알은 거고 가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으면 못한 거지 대리인의 불지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불지보다는 부지가 낫겠다, 그지? 불지, 말이 어렵죠? 부지로 바꾸고. 요거야.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또 불지 이러면 또 바보 같다, 이거. 그러니까 부지, 이렇게. 부지가 무슨 말이고? 선의. 부지나 선의나 같은 말 아닙니까?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몰랐다. 선의.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으면 악인 거지. 우리 대리인이 몰랐으니까 나는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그 말이. 그래서 밑에 해설을 봅니다.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 하지에 대해서 줄을 쳐. 법률 행위를 한 대리인의 기준으로 결정한다. 법률 행위를 했단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의사를 결정했단 말이죠. 의사를 결정한 대리인의 그런데 그 효과는 어디로 간다? 본인에게로 지속이 된다. 따라서 본인이 사기다 하면 사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대리인이 사기다 하면 사기로 보고 사기로 본다면 그 계약은 지소가 되고 그 지소는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 안 되는 뜻이야. 넘어가서 한글 2번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한 때 그때는 의사결정을 누가 했다? 본인이 했죠. 그러니까 누구 기준? 본인을 기준으로 하자 유무를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본인이 선이라면 선이고 본인이 악이라면 악이지. 본인은 선인데 대리는 악이다. 그러면 이건 선이야 악이야? 선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 이야기네. 복대리는 조금 쉬었다가